가을 산에 낙엽이 지고 나면 비로소 산의 뼈대가 드러난다. 무성했던 잎사귀들에 가려 보이지 않던 굽은 길과 바위에 갈라진 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람의 생도 이와 같다. 나이라는 서리가 내리고 주변의 번잡함이 하나둘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남은 이들의 진면목을 대면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인연은 흐르는 물 위의 거품과 같았다. 사람의 숫자가 곧 나의 힘이라 믿었고 화려한 잔치상의 북적임이 내 존재를 증명한다고 여겼다. 그때는 누구나 만났고 누구에게나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지금 그 많던 인연 중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이는 드물다. 문득 주위를 둘러본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 중 내가 무너질 때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 이가 몇이나 되는가. 나의 어리석은 질문에 눈살 찌푸리지 않고 답해줄 이가 남아있는가. 인간관계는 더 이상 확장이 아니라 희피의 문제로 변해간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남기는 것이 중년 이후의 가장 정교한 공부다.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구멍난 그물로 바다를 뜨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이다. 그물코가 헐거워지면 큰 물고기만 남기고 물은 흘려보내야 한다. 내 삶의 궤적을 지탱해줄 단 몇 사람만 있다면 남은 생은 결코 쓸쓸하지 않다. 오히려 그 여백 덕분에 삶은 더 선명해진다. 오늘 우리는 그 그물 속에 반드시 남겨야 할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들은 당신의 과거를 긍정하고 현재를 지탱하며 미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미 당신 곁에 있거나 혹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불러와야 할 소중한 이름들이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사귀라는 훈계가 아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잡풀을 걷어낼지에 대한 고요한 관찰이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든든한 동행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천천히 그 첫 번째 인연의 문을 열어본다. 장마가 지나간 뒤 툇마루에 앉아 오래된 나무 궤를 닦는다. 손때 묻은 모서리는 닳아 반질반질하고 여닫는 경첩 소리는 투박하다. 새 가구처럼 세련된 멋은 없으나 그 궤 안에는 내가 참아버리지 못한 계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람 또한 이와 같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이는 눈부신 새 인연이 아니라 나의 초라했던 시절을 함께 견뎌준 묵은 가구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을 슈퍼 친구라 부르기로 한다. 그는 매일 안부를 묻는 이가 아니다.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어도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함이다. 젊은 날에 우리는 이들의 가치를 몰랐다. 앞으로 나아가기에 바빠서 혹은 너무 가까워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기에 그들의 손을 잠시 놓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고 나면 깨닫는다. 지금 내 곁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개 나의 사회적 직함이나 경제적 형편 혹은 정제된 모습만을 본다. 그들은 내가 가장 빛날 때 곁에 머물지만 내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함께 걸어줄 기억은 공유하지 않는다. 오래된 친구가 귀한 이유는 그가 나의 원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친구는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잘 나갈 때 시기하지 않고 내가 초라해졌을 때 측은하게 보지 않는다. 그저 너 그때 참 고집스러웠지라며 껄껄 웃어넘길 뿐이다. 그 웃음소리 하나에 내가 짊어진 사회적 가면이 덧없이 벗겨진다. 과거의 나를 긍정해주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미래의 나를 조용히 응원하는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의 밑바닥은 단단해진다. 이런 인연은 새로 공사해서 만들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만 완성되는 거목과 같다. 만약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비록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관계가 끝난 것이라 단정 짓지 마라. 인연의 실타래는 엉켜 있을 뿐 끊어진 것이 아니다. 오래된 친구는 생각보다 회복하기 쉽다. 잘 지냈는가라는 툭 던지는 한마디면 멈췄던 시간의 태엽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저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 인색해진다. 혹여나 바쁘진 않을까? 지금 연락하면 구질구질해 보이진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놓쳤던 옛 동무의 손을 다시 잡는 것이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혹은 괜히 어색해서 밀쳐두었던 그 친구, 나의 가장 찬란하고도 아팠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나누어 가졌던 그 사람을 다시 찾는 일은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는 과정과도 같다. 그가 곁에 머물러 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해석되지 않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래된 숲에는 죽은 나무조차도 새들의 둥지가 되고 이끼의 안식처가 된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숲에 그런 거목 한 그루가 서 있는지 돌아보라. 그 나무 아래에서 당신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 큰 물이 나면 평소 맑던 시냇물은 무서운 기세로 범람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어떤 둑이 단단하게 쌓였는지, 그리고 누가 내 집 마당의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 함께 삽을 들고 나타나는지를. 세상이 온통 꽃길일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난다. 그들은 달콤한 향기에 취해 함께 노래 부르고 화려한 잔에 술을 채우며 영원한 우정을 말한다. 하지만 꽃이 지고 서리가 내리면 그 많던 그림자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 두 번째로 곁에 두어야 할 이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내가 처한 곤경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이를 뜻한다. 우리는 이런 이를 삽친구라 부르고자 한다.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며 걱정하는 이는 많다. 그러나 기꺼이 웅덩이 안으로 내려와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내 등을 밀어 올려주는 이는 드물다. 인생의 후반부는 예기치 못한 비보와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 몸에 병이 들거나 평생 일군 재산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거나 자식의 허물로 가슴을 칠 때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상황을 불편해한다. 불행은 전염될까 두렵고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내라는 공허한 문자 한 통을 남기고는 거리를 둔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러하다. 그렇기에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그는 내가 아플 때 약봉지를 들고 찾아오기보다 내가 누워있는 병실의 공기가 답답할까 봐 창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무너져 내릴 때 구구절절한 훈계를 늘어놓는 대신 그저 묵묵히 곁에 앉아 내가 다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의 침묵은 100마디 위로보다 무겁고 그의 존재는 세상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안정감을 준다. 이런 사람은 결코 많을 필요가 없다. 평생에 걸쳐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인맥은 자랑이 될지언정 힘이 되지 못하지만 단 한 명의 진정한 편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그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나를 지지하며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방패가 되어준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잃은 것이 아니라 가짜가 걸러진 것뿐이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위기라는 책을 통해 남겨진다.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때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는가? 당신이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당신을 대하는 눈빛이 변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 또한 삽이 되어줄 준비를 하라. 희생은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다. 나를 지켜주는 이가 곁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나이 들매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비바람이 불어오는 밤에도 마음 놓고 잠들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둑을 쌓을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믿음 덕분이다. 오래된 고택의 대문을 닫아 걸고 살면 집은 금세 생기를 잃고 썩어간다. 문틈 사이로 낯선 바람이 드나들고 햇살이 문창살을 넘어와야만 집은 비로소 숨을 쉰다. 사람의 정신 또한 이와 같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비슷한 기억을 공유한 이들과만 모여 앉아 과거의 향수에 침잠하기 쉽다. 그것은 편안한 일이나 동시에 나의 세계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만나야 할 이는 나를 현재와 미래에 연결해주는 젊은 사람이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삶은 고여있는 물처럼 탁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과 맺는 관계는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감각과 생동하는 리듬을 나누는 일이다. 그들과 대화하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삶의 문법은 끊임없이 새로 쓰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세상은 우리가 미처 적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변해간다.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은 해일처럼 밀려오고 우리는 종종 그 속도의 현기증을 느낀다. 그때 곁에서 그 변화의 결을 짚어주는 젊은 인연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호기심을 일깨우고 굳어진 고정관념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어준다. 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르치려 드는 마음이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훈장처럼 앞세워 훈계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멀어진다. 진정한 관계는 존중과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내가 모르는 것을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요즘은 무엇이 즐거운가?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 순간 세대라는 담장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시작된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외로움을 늦추고 삶의 영토를 확장시킨다. 젊은 이들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며 우리는 잊고 있었던 꿈의 냄새를 맡고 다시금 가슴 뛰는 일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보의 수혜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늙지 않도록 돕는 신선한 자극제다. 나이 들수록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성인의 품격이다. 나의 경험과 그들의 감각이 만날 때 인생의 후반부는 비로소 조화로운 풍경을 이룬다. 당신의 곁에 새로운 리듬을 보여줄 젊은 인연 한 명을 두라. 그 푸른 바람이 당신의 창가를 지날 때 당신의 삶은 결코 과거의 무덤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정원을 가꾸는 이는 꽃을 심기 전에 먼저 자풀을 솎아낸다. 자풀이 무성하면 아무리 귀한 꽃을 심어도 그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내 마음의 영토를 침범하여 평온을 깨뜨리는 이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이다.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이는 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필요할 때만 단맛을 내는 곶감을 찾듯 다가와 웃음을 팔지만
정작 나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차갑게 등을 돌린다. 이들에게 나는 인격체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인연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나의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된 이들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이들을 경계하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나의 선택을 비하하고 두려움이나 미안한 마음을 이용해 나를 통제하려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나를 가두어 두려 한다. 진정한 인연은 상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독이 되는 인연은 상대의 날개를 꺾어 곁에 두려 한다. 이들을 멀리하는 것은 모질거나 박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보호다. 소중한 사람들을 담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 내 마음의 공간을 낭비하는 이들을 정리하는 과정일 뿐이다. 독이 든 술잔을 아깝다고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걷어내야 비로소 앞서 말한 세 부류의 귀한 인연이 들어올 여백이 생긴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된 인연을 붙잡고 있느라 정작 만나야 할 사람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손실이다. 강물이 하류에 이르면 물결은 잔잔해지고 폭은 넓어진다. 상류에서의 거친 물살과 요란한 포효는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품은 채 고요히 바다를 향해 흐를 뿐이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다. 나이 들밀한 생의 활력이 사그라드는 퇴보가 아니라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정화의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한탄한다. 어제의 동료가 떠나가고 믿었던 이들이 멀어지며 핸드폰의 연락처는 줄어만 간다. 하지만 이를 외로움의 전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즉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젊은 날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원치 않는 인연도 억지로 맺어왔다. 그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행진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고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옷을 벗어도 좋을 시간이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의 결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곁에 두는 안목의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앞서 말한 세 부류의 사람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보라. 나의 과거를 온전히 기억해주며 지금의 나를 평가 없이 안아주는 슈퍼 친구 한 명. 내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런 계산 없이 곁에서 함께 삽을 들어줄 내 편 한 명. 그리고 굳어가는 나의 세계에 푸른 바람을 불어넣어줄 젊은 인연 한 명. 이 세 부류의 사람만 당신의 곁에 남아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결코 황량하지 않다. 수천 명의 인맥보다 이 세 사람이 주는 온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지탱해 줄 것이다. 많은 이들과 어울리며 얻는 떠들썩한 즐거움은 해가 지면 사라지는 노을과 같으나 제대로 된 인연이 주는 평온은 깊은 밤을 밝히는 달빛과도 같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나 그 포용의 대상이 나를 소모시키고 갉아먹는 이들에게까지 닿을 필요는 없다. 성인의 인자함은 무분별한 허용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에서 나온다. 나를 아끼는 것이 곧 타인을 아끼는 길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회복이며 연결이다. 멀어졌던 진심을 회복하고 나를 지켜줄 힘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그물코를 줄여야 큰 고기가 걸리듯 마음의 폭을 좁혀야 진정한 인연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제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며 마음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곁에 남은 이들의 눈을 한 번 더 맞추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라.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사람은 꼭 만나십시오. 이 문장은 차가운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약속이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푹적이며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진짜 외로움이다. 당신의 정원이 불필요한 잡풀 없이 당신이 아끼는 몇 그루의 나무로만 우직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지만 그 빛은 어느 때보다 길고 깊게 대지를 비춘다. 당신의 인연 또한 그 빛을 닮아 자극적이지 않으나 깊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기를 기도한다. 좋은 사람과 함께 걷는 길은 결코 저물지 않는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소중한 이름들에게 조용히 안부를 전하는 저녁이 되길 바란다.